안녕하세요, 청소의 정석입니다. 혹시 베이킹소다를 빵을 만들거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가득 사뒀는데 쓸 데가 없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베이킹소다를 보고 한숨이 푹푹 나오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10가지 청소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베이킹소다가 남을 필요 없이 알뜰히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분해 없이 선풍기 청소하기. 종이컵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따라줍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베이킹소다 가루를 잘 풀어줍니다. 이렇게 다 풀어줬다면 분무기에 이거를 담아줍니다. 이 베이킹소다 물을 여기에 뿌려주면 되는데요. 주의할 시점은 모터에 너무 닿지 않게 겉으로 살살살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뿌려주었으면 이런 봉지를 하나 씌워줍니다. 이 상태로 2분간 풀파워로 돌려줍니다. 봉지에 지금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안에 있는 때들이 나온 건데 이 표면이나 이런 데는 한 번 더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먼지들은 지금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능 베이킹소다 청소포 만들기. 먼저 베이킹소다를 소주잔 1컵 따라줍니다. 그 다음에 주방세제도 소주잔 1컵 따라줍니다.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와 주방세제를 섞어주시는데요. 이 주방세제는 중성세제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환기를 해주신 다음에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거품이 가라앉았다면 식초를 소주잔 3분의 1컵 정도를 따라주는데요. 한 번에 붓지 마시고 천천히 부으면서 따라주세요. 이게 한 번에 부으면 거품이 확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부어서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만능 용액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이대로 뭐 세면대나 화장실에 뿌려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물티슈에 넣어서 청소포로 만들어 주실 때는 물을 소주잔 1컵 더 넣어줍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섞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물티슈에 이 만들어진 용액을 부으면 되는데요. 너무 꽉 찬 물티슈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용량이 많아져서 빵빵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사용하고 80% 정도 남은 물티슈에 넣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나는 물티슈는 좀 많이 썼다 하면은 방금 알려드린 비율에서 절반 정도씩 때에 따라서 비율을 조절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다 부어주셨죠? 그러면 캡을 닫고 한번 주물주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안에까지 다 베이킹소다 만능 용액이 다 묻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고 주시잖아요. 그럼 이 침전물이 아래로 가라앉거든요. 사용하실 때마다 뒤집어서 해주시고 이렇게 쭈물쭈물해서 한 번 더 묻혀주시면 됩니다. 짜잔! 베이킹소다 청소포가 완성되었는데요. 한번 짜보면 이렇게 소다물이 물티슈에 잘 들어가 있죠. 세 번째, 손대지 않고 배달 용기 세척하기. 먼저 베이킹소다와 뜨거운 물을 준비해줍니다.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퍼서 용기에 담아줍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 절반 정도 차도록 부어줍니다. 이 가루를 녹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열심히 쉐킷쉐킷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럼 잠깐 빼서 한김 식혀줍니다. 다시 닫아줍니다. 다시 흔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상태로 놓고 딱 2분만 방치해줍니다. 자, 2분이 지났죠? 그러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뒤집어서 2분 더 방치해줍니다. 자, 2분이 지났으니 한번 확인해 보러 가실게요. 짜잔! 이렇게 완벽하게 새하얗게 보관됐죠? 네 번째, 냄새나는 김치통 세척하기. 베이킹소다 2스푼을 넣어주시고 주방세제를 1번, 2번 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뜨거운 물을 통 절반에 맞게 찰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요. 이걸 할 때는 마스크와 환기를 꼭 해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오죠? 베이킹소다 가루가 녹을 수 있도록 잘 저어줍니다. 이 베이킹소다가 냄새를 잡아주고 얼룩 등의 유해물질을 흡착하여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이렇게 다 되었다면 뚜껑을 닫고 마찬가지로 쉐이킷을 해주세요. 다 섞어줬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둔 상태로 1시간 정도 방치해주시면 되고, 뚜껑에 고무 패킹이 있다 그러면 뒤집어 가면서 해주시면 변색을 잡고 냄새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얘도 처음에 변색 정도에 비해서 김치 자국이 거의 다 없어진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1시간 반 정도에서 이 정도인데 아마 하루 정도 두고 다음날 햇빛이 말려주면은 안에가 더 깔끔하게 보관되실 거예요. 5번째, 세균 득실거리는 얼음통 세척하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얼음을 얼리는 얼음틀을 청소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노로바이러스나 리스테리아균 같은 세균에 노출되어 장염, 설사, 구토를 유발한다는 사실을요. 건강하게 얼음을 이용하는 얼음틀 세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면대나 대야 같은데 이제 베이킹소다 1스푼을 따라줍니다. 자, 그 다음 뜨거운 물을 부어줘서 이 가루를 완벽하게 녹여줍니다. 얼음틀이 잠겨야 되니까 물을 좀 더 받아줍니다. 얼음틀을 잠기도록 담궈주시고요. 대략 이 상태로 2분 정도 방치해주십니다. 자, 2분이 지났으면 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이때 주방 세제나 이런 걸로 한 번 더 세척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 이렇게 헹궈 주었다면 햇볕에 1시간 정도 말려주시면 얼음틀에 세균이 번식하거나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살균 및 소독까지 가능하답니다. 6번째, 손대지 않고 냄비 뚜껑 오염 세척하기. 준비물은 이런 뚜껑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약, 그다음 마지막으로 베이킹소다. 이 물때가 생긴 주변으로 치약을 먼저 이렇게 쭉 짜주세요. 그 다음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 냄비가 담길 정도의 물을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센 불로 한번 끓여줍니다. 자, 이렇게 물이 끓어올랐다면 베이킹소다 1스푼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베이킹소다까지 다 풀어줬으면 그냥 냄비 뚜껑을 적셔줍니다. 이 상태로 중불에서 약불 정도로 바꿔주시고 5분간 이제 끓여주시면은 냄비의 물때들이 깔끔하게 제거되실 거예요. 7번째, 솔질 없이 오븐 트레이 및 내부 청소하기. 자, 준비물은 베이킹소다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런 대야나 아니면 대야가 없으면 이 싱크대를 이렇게 막아줘서 물이 안 나가게 해주신 다음에 베이킹소다를 대략 4스푼 정도 따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베이킹소다 가루를 완전히 녹여줍니다. 물을 좀 더 틀어서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누렇게 됐던 판을 여기에 이렇게 담가줍니다. 담근 다음에 잠기도록 물을 좀 더 받아줍니다. 이렇게 누렇게 변한 판을 이렇게 담가주었으면 30분 정도 방치해주시면 솔질이나 힘들게 청소하지 않고 쉽고 빠른 트레이 청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 30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짠! 일단은 완전히 반딱반딱하게 변한 거 확인 가능하시죠? 호도독 소리도 아주 잘 나고, 그리고 이 트레이도 이게 뭐 솔직히 완전 새 것처럼 됐다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아까랑 비교했을 때 누랬던 트레이가 지금 원래 은색깔을 좀 되찾았거든요. 8번째, 각종 텀블러 및 스텐 제품 연마제 한방에 제거하기. 준비물은 베이킹소다와 주방세제만 있으면 됩니다. 자, 방법은요, 종이컵에 베이킹소다를 1스푼 따라줍니다. 그 다음 주방세제를 4번 정도 짜주십니다.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와 주방세제를 잘 섞어주세요. 이 작업을 할 때는 마스크와 환기를 꼭 해주고 해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차른 느낌의 페이스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부드러운 수세미에 묻혀서 구석구석 닦아주면 된답니다. 스테인리스 텀블러에 얼마나 많은 연마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게요. 한 번 닦은 건데도 이렇게 연마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만들어둔 베이킹소다 페이스트로 스테인리스 연마제를 쉽고 빠르게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런 수세미에 이렇게 묻혀서 안을 그냥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때 너무 날카로운 철 수세미나 매직 블럭을 사용하면 스테인리스에 기스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솔로 전체적으로 닦아주면 연마제 제거도 되고 물때나 각종 오염도 없애줄 수 있답니다. 구석구석 닦아주었다면 물로 한번 헹궈주시고요. 연마제가 묻어나온지 확인해 볼게요.
짜잔. 연마제 묻어나온 거 하나 없이 한 방에 되었죠? 9번째, 텀블러 뚜껑 및 내부 살균, 소독 및 세척하기. 준비물은 베이킹소다만 있으면 되는데요. 먼저 냄비에 물을 받아주고 펄펄 끓여줍니다.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넣어주고 완전히 이렇게 가루가 다 녹아주었다면 너무 쉽습니다. 그냥 담궈줍니다. 이렇게 담궈주고 2분 정도만 가열해주면은 솔질 없이 손대지 않고 텀블러 뚜껑을 완벽하게 세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오랜 시간 끓이게 되면 텀블러에 이런 고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늘어나가지고 마개가 잘 밀봉이 안 돼서 내용물이 새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오랜 시간 하지 마시고요. 2분 정도만 가열해주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주면은 더 청결하게 텀블러 뚜껑을 잘 세척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벌써 물때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2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짜잔! 완벽하게, 깔끔하게, 하얗게 변신된 텀블러 확인 가능하시죠? 그 다음 컵 안쪽에 이렇게 커피 얼룩이 흡착되어서 변색된 컵들 있잖아요. 이것도 완벽하게 보관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물을 이 컵에 가득 넘치도록 부어줍니다. 이렇게 부어주면 기존에 있는 얼룩들이 이렇게 쫙 녹아져 내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상태로 물을 받아주었다면 10분간 그대로 방치해줍니다. 짜잔! 컵 안쪽에 있던 커피 얼룩들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세척이 되었죠? 10번째, 전기포트기 하얀 가루 얼룩 한 방에 제거하기. 먼저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퍼서 따라줍니다. 그 다음에 물을 포트기에 3분의 2 정도 차도록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물을 3분의 2 정도 따라주었으면 뭘 하면 되냐? 뚜껑을 닫고 켜주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펄펄 끓는다면 뚜껑을 열어서 한 김 식혀주신 다음 한 번 더 끓여주세요. 한 번 더 끓여주었다면 이 안에 있는 베이킹소다 물은 변기라든가 세면대에 부어주시면 살균 및 소독하는 효과까지 얻어갈 수 있답니다. 자, 세척구를 확인해 보실게요. 짜잔, 기존의 석회 얼룩이 완벽히 사라졌죠? 오늘은 만능 세제인 베이킹소다 화로법 10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 보시면 마치 베이킹소다 사용 설명서처럼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10년간 현장에서 청소하면서 진짜 여러 종류의 베이킹소다를 사용했었는데 아쉬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가루가 굳어서 사용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건 용량이 너무 적고 또 어떤 건 중국산 제품이라던가 그래서 제가 사용하려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100% 국내 원료로 국내 생산하여 포장 발송됨으로 믿을 수 있고 3kg 대용량으로 1년 내내 다양한 곳에 사용해도 넉넉히 사용 가능하시죠. 또한 상단 노치홀이 있어 기압을 조절해주고 시간이 흘러도 가루가 굳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해준답니다.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의 활용법과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려서 돈 낭비 없이 합리적으로 세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저를 청소 도우미로 고용해보세요. 어때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쉽고 재미있고 또 하고 싶은 청소 꿀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